이렇게 이상기온이 계속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후위기 공동체 활동이 정말 의미가 있나 힘이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주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우리의 활동이 작은 물방울이더라도 계속하면 바위를 뚫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느리게 걸어보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는 사랑과 마을을 잇는 마을살이 정류장입니다. 첫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 느리게 걷자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방송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치가게의 김성현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수원에서 산 지는 한 30년이 넘네요. 한 34년 살아온 수원 시민 성현입니다. 지금 주로 활동하는 곳이 가치가게라고 하는 권선동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과 공동체 활동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거점 공간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가치가게로 출장을 나왔잖아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가치가게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 조금 좀 특별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도 이제 도착하자마자 우리 성현 선생님 정말 맛있는 청귤 에이드를 네, 사주셨어요. 네, 저희 유기농 청귤로 저희가 직접 썰어서 재워서 만든 에이드. 정말 권하고 싶어요.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오늘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김성현 선생님 모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이 뭐지? 네, 물론 지난 방송에도 저희가 약간 소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쵸.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익숙해져야 되는 숫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1.5도씨. 네, 우리 온도를 말하는 건데요. 네. 왜 1.5도씨라고 아마 주변에 많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가 약 1.1도가 올랐다라고 과학자들이 추산을 해요.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 생긴 지금의 현상이 이 기후위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 현상들인 거거든요. 네. 올해도 지금 이 주간에도 얼마나 더워요. 네, 열대야가 힘들었죠. 지금 네. 서울이 뭐 30 며칠간 한 달간 계속됐다고. 네. 이거 최대 기상 관측 이래 최대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관측 이래 최대의 순간들. 이게 몇 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기후 위기의 현상들인 거죠. 이 지금 지구 온도가 1.1도가 올랐을 뿐인데 기후 위기에 체감하는 우리의 지금 감도들은 굉장히 높아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곧 1.5도를 초과해서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언제요? 그 시점이 언제냐는 이미 들어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과학자도 있고 7년 정도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년 후 정도 도달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과학자들도 있고 그러니 이미 그 범주 안에 들어선 우리의 지금 지구의 상태에 들어선 것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1.5도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고 느꼈던 기후 관측하고는 다른 양상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때는 어떠한 노력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구촌의 아주 커다란 문제로 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세계의 각국 유엔에서는 당사국으로 모아서 약속도 했어요. 우리 1.5도를 넘어서면 안 돼. 그거 커다란 위기야. 그러면 그거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각
각국에서는, 각 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1.5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를 약속을 했어요.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거를 약속은 했지만, 네, 이래서는 아마 1.5도 넘어선다. 넘어서기 어렵다. 넘어서지 않기가 어렵다. 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5도씨라고 전 세계가 약속한 기구촌 지구 온도 1.5도씨를 높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협약에 의한 그거를 지키는 것을 우리 삶의 방식으로 실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규정을 한 것이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군요. 네, 해봤습니다. 이 1.5도씨라는 숫자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네. 막연하게 조금 지금 지구가 너무 뜨거우니까 네. 좀 낮춰보자 이런 의미 정도로만 다가왔었는데 서현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숫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 1.5도씨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는 탄소를 흡수시키는 흡수원을 늘리고 하면서 이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만드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노력하자, 각고의 노력을 하자라고 약속이 됐지만 사실 지금의 우리의 생산 시스템이라든가 삶의 방식으로 이것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건 거죠. 그러니 각 개인들, 가정에서도 함께 지키기 위한 우리 라이프 스타일로서는 이 1.5도씨를 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고 나의 지금 현재 라이프 스타일로서는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발한 스타일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실천도 하고 뭔지 좀 정확하게 알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잠시 노래 듣고 네. 오겠습니다.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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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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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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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너무너무 빨라 나 못 따라가 그러니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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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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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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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느리게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첫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 느리게 걷자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다회용 컵으로 이렇게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사실 일회용 컵 안 쓰는 걸로 기후위기 못 막아 이러는 분들도 있고 시민이 아니라 기업이 실천해야지 시민이 이렇게 쎄빠지게 실천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있어? 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저는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교육 다니신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도 들어본 적 있었거든요. 네. 나름 열심히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활동가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면은 좀 참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에 뭐 쓸데없는 몸짓 행위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이번에 이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제시한 녹색전환 연구소가 있어요. 그거 의미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뭐 위안차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연관성을 보게 되면 기업이 생산하고 또는 뭐 국가가 건설하고 이제 이런 것에서 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맞는데 그렇다면 그거 누가 소비하느냐? 이건 다 우리 시민들이고 소비자들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소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또 그 소비를 줄이느냐, 이거는 탄소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1.5도씨라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 목표치에 해당하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선택해서 사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 들어서 더더군다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분명히 또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우리의 생활 형태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있는 거냐, 우리가 기업의 그런 기업이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도록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수요가 진짜 들어가고 있는 거냐, 이런 그 반대의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결국은 기업이 만들어가는 그런 소비 스타일을 우리가 따라하고 네. 있는 것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업이 내세우는 그 소비 스타일을 반해서 넘어서서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누구의 정말 욕구인가, 나의 필요인가, 아니면 기업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업 이윤을 위한 이런 절차에 내가 그냥 쓰여지고 있는가, 요거 깊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방향에 서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라이프 스타일의 그 주도권을 기업한테 줄 거냐, 내가 가지고 올 거냐 생각을 네.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안한 거를 거절할 수도 그렇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 개인의 힘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할 수 있지만 그 개인과 개인이 만나지는 연대의 차원이고 그러한 흐름을 공유해서 행동하는 거라면 저는 그건 충분히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 생각과 행동이 많아져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 대화 모임 하실 때도 자주 나오는 얘기고, 이 1.5도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또 들어봤을 때에도,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그런 거였는데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랑, 성현 선생님이 실천하실 수 있는 거랑, 우리 오늘 엔지니어 가지고 계신 경남 선생님이 실천할 수 있는 거랑 다 여건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내가 뭐 한 10 정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 더 파이팅해서 한 12 정도를 올렸다. 누군가는 5 정도 하고 있지만, 이분도 한 8 정도까지 올렸다. 그런 이제 올림을 서로 응원하고 또 그런 각자의 조금씩을 더 넓혀가는 과정? 뭐 이게 중요하지. 누구만큼 뭐 정말 모든 사람이 15까지 맞춘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네,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더 실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느냐. 요거를 조금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의 영역, 또 다른 사람은 또 요만큼의 영역, 각자의 다른 영역에서 조금씩 더 하는 것. 하나로 맞춰지기 어렵고 또 그 역량을 동일화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맞춰가는 것. 요게 이제 그것이 1.5도씨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인식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절해서 가는 것. 요게 더 고민해서 나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눌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쉬어가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존박의 이상한 사람 듣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많이들 이상해 하죠. 저희 이제부터 좀 1.5도씨 라이프 스타일 계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저희 기후위기 대화 모임에서도 한번 사용해보고 김강원 국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눌 때도 재밌었다고 같이 얘기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서 내 어떤 활동이 탄소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좀 모르던 사실, 뭐 저만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던 사실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또 몇 가지 좀 흥미로웠던 사실들을 성현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배달 음식을 정말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외식을 하면 아니면은 배달 음식을 먹으면 탄소 발생량이 많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뭐 일회용기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배달 오가는 사람이 또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쵸. 하니까 많이 나오겠다 생각은 했는데 몇 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너무 놀라운 숫자였는데 네. 몇 배였죠? 3배가 더 나온다고 이 연구원들이 산출해내신 거에 의하면 근데 어떻게 3배나 더 나올 수가 있죠? 음. 집밥 먹는 거랑 이게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단순히 내가 외식 한 번만 줄여도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한 번만 줄여도 내가 라이프 스타일 1.5도시 라이프 스타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옷 쇼핑도 의외로 수치가 놀라웠는데요. 네. 이 옷에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 또 우리 대화 모임에서도 맞아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다. 네, 이소연 작가님이랑 네, 모셔가지고 얘기 또 나눴었죠. 강의도 네네. 들었었죠. 그때도 정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지구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나의 패션을 지켜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러면 옷을 계속 내가 원래 입고 있던 것만 입어야 되나 아니면은 또 뭐 남하고 이제 바꿔 입거나 공유해서 입어야만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살 수는 있는 거지만 이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네. 저는 대체 1년에 몇 벌까지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 라이프 스타일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해내신 연구원들에 의하면 5벌 이상 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5벌이 넘어서면은 1.5도씨를 부추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저도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고 뭐 어느 해는 잘 지키기도 하고 어느 해는 못 지키고 또 뭐 하나 사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네. 각자의 뭐 누구는 뭐 저처럼 뭐 덜 사고 살 수 있다면 사실 너무 집에 옷이 많아요. 많긴 많아서 하죠. 새로 안 네. 사도 사실 충분히 살 수 있기는 해요. 뭐 그런 사람들은 더 안 사고 또 살아가면 될 것 같고 뭐 아직까지 조금 더 사야지 또 뭐 채워지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삶의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뭐 그분들은 5벌을 좀 넘어설 수도 있을 거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지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기서도 보면 뭐 먹는 음식에 관한 거, 그다음에 옷에 대한 네,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 전자제품에 대한 거, 네. 그다음에 여행, 왜냐면 맞아요.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거, 뭐 주로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들어갈 텐데, 이런 분야별로 내가 어느 정도의 탄소를 배출해 내고 있는가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낸 툴이 이번에 그 1.5도씨 계산기. 그러니까 있죠. 뭐 비슷한 여러 계산 방법이 있기는 했는데 요게 이제 내 삶의 스타일에서 계산해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접근성이 있는 걸로 저도 보여졌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뭐 유사한 계산기들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질문에 대답들을 하면은 내가 탄소를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 네.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계산기들은 좀 그동안도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요거 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진짜 내 일상에서 뭐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눈에 확확 보이는 게 그걸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네, 그런 게 되더라고요. 네. 전자기기 같은 것도 당연히 많이 쓰면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생산하게 되니까 탄소를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또 의외로 이걸 쓰는 거보다 이 새 제품을 사는 거 얘를 그렇죠. 만들어내는 게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얼마나 더 많이 배출하는 건가요? 그게 여기 매뉴얼을 보니까 나와 있기는 하던데, 일단은 우리가 사실은 전자제품이 내게 온 순간부터 나는 탄소 배출을 전기를 쓰는 걸로 탄소 배출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사실 이 전자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이게 이제 기업에서 하는 뭐 일이기도 하겠죠. 제조 행위죠. 그렇죠. 뭐 이제 원료를 수입해 와서 그다음에 공장을 돌려서 만들고 또 실험을 하고 또 이것이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이동이 있고
판매되어져서 나에게 오기까지 전 단계까지의 만들어진 탄소까지도 내 영향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원료 수입하는 거, 뭐 하는 게 다 탄소 배출인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아, 내가 전자제품이니까 그쵸. 전기 사용해서만 배출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이걸 다 쓰고 이게 수명을 다 했을 때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또 쓰여지는 에너지와 또 폐기하는 데 나오는 탄소 이 부분까지도 나의 소비 영역으로 포함해서 산출을 해야 된다. 얘가 여기서 하고 태어나서 있습니다. 나한테 왔다가 다시 갈 때까지가 다 탄소의 발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배출의 문제, 이것까지 우리 탄소 배출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한다는 부심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들어보니까 안 사도 될 전자제품을 갖고 있는 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래서 여기 계산기에서도 뭐 몇 개씩 가지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개수도 물어보더라고요. 몇 개 가지고 있느냐도 탄소 배출에 또 영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좀 그냥 그러려니 하긴 했는데 거기 보니까 같은 제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TV가 2대라든지 그렇죠. 냉장고가 2대라든지 뭐 선풍기 저도 네. 2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와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차 같은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당연히 대중교통을 안 타고 차량을 몰고 다니면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더 충격적이었던 게 여행의 비행기가 사용하는 탄소의 양이었어요. 네, 여기서 좌절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정말 실천을 잘 하고 계시다고 하던 활동가 선생님들도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시면 어마어마한 탄소 어마어마하게 배출하고 온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그날 놀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겠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움직여지는 여행에 대해서는 흥미가, 떨어졌다고,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이 있어요. 굳이. 그래서 요즘에 저의 여행법은 어디 멀리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좀 만들고 싶다. 그분이 찍어온 사진, 그분이 거기서 보고, 뭐 이렇게 듣고, 느꼈던 것들을 듣는, 간접 여행의 방식으로, 만약에 이제 나의 이 여행의 욕구를 조금 달랠 수 있는 방식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하지 말아라라고는 개개인별로의 욕구가 다 다르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될 테니 그러면 그거 외에 그거를 매년 나가던 것을 조금 줄이자라든가 이런 가까운 만약 국내 이동에 대한 부분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방식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행으로서 채워지는 나의 에너지와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행동으로서 이 탄소 배출을 밸런스를 맞추게 하는 것 이게 이번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나의 스타일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생각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서 좀 한번 늘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너무 매년 나가던 것을 조금 줄인다라고 하는 거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노래 듣는 것도 까먹었어요. 저희가. 네. 제가 성현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 활동가 분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곡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떤 곡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같이 듣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순간 제가 듣고 싶은 노래이기도 해서 한번 골라봤는데 김유나 가수가 부른 Going Home입니다. 홈이 각자의 다 홈이 있으시고 또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궁극의 홈은 지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로 다가가는, 지구 엄마에게 다가가는 뭐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going home,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고 거기로 다가가는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오늘 고잉홈은 좀 다르게 들리겠네요.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윤아의 고잉홈.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비행기만큼이나 우리 활동가 선생님들이 많이 충격받으셨던 항목이 바로 반려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왜 탄소 배출이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 꼭 반려동물이 많이 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고, 어쨌든 내가 또 사랑하는 방식이잖아요. 동물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네네. 방식으로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네. 그러나 그 반려동물로 탄소가 더 보태지는 현실은 자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 뭐 배변 패드 뭐 이런 것들 있으시죠. 저도 키우지는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게 일회용도 많고 그다음에 그렇죠. 밖에 나가서 처리하는 것도 비닐을 쓴다거나 사용하죠. 네. 그다음에 또 사료를 먹이는 것 이런 생산 체계 그거를 또 사와서 먹이는 과정 뭐 이런 것들에선 당연히 누군가가 삶을 이어가는 데에는 탄소가 배출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럼 너 반려동물 뭐 치우란 얘기냐 뭐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누구나 네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고 그 영향력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다른 방식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서 반려동물의 항목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면 되는 건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나 반려동물도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배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대한 일회용이 아닌 방식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것과 훈련을 또 시켜야 되나요? 뭐 이런 것이 필요하겠고, 반려동물이 내 삶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의 탄소 배출을 감축 좀 줄일 수 있는 다른 생활에서의 그렇죠. 네,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계산하고 있는 지금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다른 데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서 네. 같이 해나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유연하게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하게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사실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포기하게 되죠. 안 하게 포기하지 되죠. 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프 스타일 계산기군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보실 수 있는 다 건가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소리로 나가는 거다 보니 이렇게 화면으로 제시해드리지는 못하는데 뭐 포털에 1.5도씨 뭐 라이프 계산기 스타일, 이렇게만 1.5도씨 쳐도 계산기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요거를 만들어내신 곳이 녹색전환연구소예요. 거기 연구원들이 또 애써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이 내용들 한번 같이 꼼꼼히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계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연구소에서 낸 재미난 보고서들도 많이 있고 네. 좋은 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 기후 위기에 우리의 삶의 형태를 전환해야 되는 것에 필요한 여러 내용들을 연구하고 또 그걸 제시하시고 또 정책 제안도 하시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호기심 많은 분들은 아마 들어가 보시면 또 빠져들어서 네.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산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 계산한 걸 바탕으로 나의 1.5도씨 라이프를 또 탄소 다이어트를 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단순히 이제 계산하고 나면은 좌절한 거나 네, 좀 약간 나 뭐 그래도 으쓱 나 목표치에 목표치를 넘어서지 않았네라고 하면서 또 한번 으쓱하는 정도로 맞춰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정말 나는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삶이야.
또는 나는 여행을 하지 않고는 내 삶에 기쁨이 없어. 이런 다양한 삶의 궤적들이 사실은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탄소 배출은 과연 몇 톤인가가 나왔으면 나에게는 어떠한 분야에서 이 탄소 배출이 많은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가? 나의 어떻게 보면 성향일 수도 있고 나의 여건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에 의해서 나는 이 분야에 여행 분야에 또는 이동 분야에 또는 음식 분야에 이 배출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많은가의 원인을 좀 찾아내고 그럼 이거를 줄이기 위한 방식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근데 이게 나 혼자 해서는 안 될 분야야. 난 사실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으로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이게 대중교통이 영 연결되지 않는 지점에 살고 있어. 그렇죠. 우리 집 앞에는 제대로 된 노선이 없는 그렇죠.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 엄마께서는 원천동에 살고 계시는 우리 이성자님께서는 그나마 81번과 720번이 버스 정류장에 왔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현재는 노선이 81번만. 줄어든 거예요? 네. 하는 삶 속에서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니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가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겠어라는 결심이 지켜질 수 없는 삶의 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정책적인, 제도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만 내가 1.5도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또는 더 강화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어떠한 지금의 이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곡을 한 곡 더 부탁드렸어요. 네. 어떤 노래 들어보면 좋을까요? 제가 애정하는 그룹인데 구화 숫자들이라고 하는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그 그룹에서 이 앨리스의 섬이라고 하는 노래 함께 듣고 싶은데요. 요게 부제가 있어요. 이거는 투발로를 위한 노래라는 맞아요. 부제가 네네네. 있어요. 투발로라고 하면 또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삶이 이어지지 못하는 섬나라의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호주로 이주를 하는 거죠. 이민이 가능하게끔 되었는데 1년에 뭐 270명씩 이민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은 협약이 맺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올해는 270명, 그래서 한 10몇 년간 계속해서 이제 전체 국민이 이민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정책을 해야 되는 그 슬픈 나라의 현실도 지금 기후위기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나라 중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투발로의 이 주민들을 함께 생각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후정의의 문제라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투발루를 위한 노래를 또 우리 구화 숫자들이 만들어줬어요. 앨리스의 섬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구화 숫자들의 앨리스의 섬 듣고 왔습니다. 오늘 노래들이 다 이렇게 나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좀 또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저희가 진짜 탄소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서 잘 하고 싶은데 내 처지에서는 우리 마을 환경에서는 실천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제한해 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많이 실현되지는 않아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기후 정의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탄소 배출을 뭐 너무 많이 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가 뭐 이렇게 밤에 쇼츠를 보다가 발견했었던 뜨아 하면서 입을 벌렸던 게 S그룹의
L 회장께서는 한 달 전기비가 몇 천만 원이래요. 3천만 원 상당이래요. 예, 그렇죠. 시기 네, 질환 때문에. 그분 집 안에, 예, 이제, 이렇게 공기 정화 시스템과 온도 조절 시스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 기업도 한 3천, 이렇게 나갈 텐데,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나갈 텐데, 한 개인의 집에서 그 정도 나가고 있다고 해요. 반면에, 어느 삶의 형태에서는 에어컨을 못 놓고, 지금 이 찜통 더위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이런 삶의 형태는 탄소 배출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의 어떠한 복지 시스템이 들어와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이런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과정, 이것도 내 각자의 삶의 스타일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나와지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돌봄 또는 복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조금 더 탄소를 좀 써서라도 뭔가 이제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게 맞춰주는 것. 요것을 면밀하게 따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끌어내는 데는 정부가 알아서 해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는 것으로 많이 또 우리 안에서의 이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겠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도 이런 시민들도 이렇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삶의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리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인간적인 삶까지 오히려 더 탄소를 써서라도 인간적인 삶의 기준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삶에 어떤 삶들이 있는지를 좀 발굴해내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더 도입될 수 있는지, 전기 바우처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인간적인 삶에 도달하게끔 하는 방식을 만들어주는 거에도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기후정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에서는 세빛돌봄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이웃 중에 사각지대의 복지의 혜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웃이 발굴해내고 그것에 어떠한 조치와 복지적인 제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해내는 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또 다르게 좀 봐야 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서 찾아지는 인간적인 삶에 도달하는 방식에서는 이런 세빛돌봄과 같이 결합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싶을 때 대중교통을 좀 더 아주 쫀쫀하게 배치해낼 수 있는 그런 지자체의 역량들, 이것은 계속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고, 그 부분에는 나 혼자 얘기해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들 또는 모임들, 또 이런 마을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나가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정책으로 이어지게끔 계속해서 관찰하고 목소리 내고 해야 되는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생명이 위급하고 뼈까지밖에 안 남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수 없듯이, 그렇죠. 정말로 기초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에는 탄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또 정책이 필요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고 탄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네. 중요하다고
해줄 수 있는 네. 이야기 같아요. 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 많이 배출하고 있는 곳에는 뭔가 강제로라도 줄이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제도라고 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이 이 계산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공동체들이 모였을 때 같이 계산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네. 또 함께 뭔가 실천해볼 것들을 이렇게 엮어보는 것도 네. 실천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마을살이 우리 대화 모임 이런 곳에서 한번 이런 툴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싶기도 했어요. 이런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이 무언지를 알고, 그다음에 계산기를 돌려서 나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은 어느 정도 목표에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가, 요거를 좀 자각하고, 그럼 이거를 우리 동네에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도 여기에 줄여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워크숍 이런 것들 저도 좀 만들어져서 그룹 모임에서 적극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지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삶에서 최대한 지키고자 하고 계셔요. 근데 또 누구는 사실 이런 분야를 접해볼 기회가 없으시기도 했겠고 동의되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삶의 스타일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이 노력이 나의 노력으로 사실 큰 효과나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나의 동료들과 함께 나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성현 선생님과 함께 1.5도씨 라이프 스타일 계산기 또 라이프 스타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는 셰리 크로우의 Soak Up the Sun 듣고 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좀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쉽게 얘기해 주셔서 청취자분들도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해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더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 네네. 인터넷을 통해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하고 또 이런 거점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 하기를 즐기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거점 공간들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가게 말고도 다양한 기후위기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분들 만나러 또 다음 정류장으로 이렇게 찾아갈 거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다시 만나요. 네.